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한금융플러스의 감탄지사로 근무하고, 감탄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크게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한금융플러스 감탄지사장으로 있고요. 이거는 제가 기획부터 설립까지 혼자 다 했어요. 보험업계에서 좀 이례적인 게 뭐냐면, 저는 사실상 설계상의 상태에서 바로 거의 몇 단계를 떠서 바로 사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고객을 진정성 있게 설득시켰던 그 방식 그냥 그대로 그냥 대표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많이는 좀 얘기는 안 할 건데, 이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저렇게 했었나라고 좀 아마 좀 감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 보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텐데, 보험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있는데 줄기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손해보험 출신이 생명보험으로 이렇게 매출 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갑자기 정수기 팔다가 차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KB에서 이제 고소득 자격 취득을 했는데, 그럼 이 역사가 한 3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30년의 기간 동안 제가 제일 빨리 이 자격을 취득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랑 동률이 한 명이 더 있고, 저희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자마자 신인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 제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고, 왜냐면 내가 너무 좀 마케팅적인 요소를 좀 빼놓고 좀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재미는 없는데, 하여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한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부상을 입고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27살 산 소티. 그는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조문객도 흔한 화환도 없는 빈소. 미얀마인 이주 노동자 27살 산 소티 씨의 장례식장입니다. 소티 씨는 5년 전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번 돈은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도 파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비자 연장이 안 되면서 소티 씨는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성실해요. 잘 웃고 열심히 해주고 한국말 할 줄도 모르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지난달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공사 현장 식당에 단속 반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식당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불법 체류자 체포에 나선 겁니다. 식당 안에 있던 소티 씨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는 8m 낭떠러지. 소티 씨는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보름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 8일 숨졌습니다. 당시 단속 현장은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우려 할 정도로 폭력적이었고 마구잡이 단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외국인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막 수갑을 채우려 들고 완전 난장판이 됐었어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무차별 체포 시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주검을 마주한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을 빼앗아간 한국이 죽도록 미울 법도 한데 아버지는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고 한국인 4명이 소티 씨의 장기를 이식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거 2018년도에 나온 뉴스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좀 관심이, 좀 한국인들이 관심 갖기에는 좀 뭐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이 친구예요. 예, 산소스티라는 친구. 이제 제 고객이었죠. 예, 2018년도에. 근데 이분이 그 이제 공사장에서 이제 단속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제 출입국하고 건설 회사에서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이게 초진 차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살자해.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금을 10원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판단을 좀 사실 좀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 설계사는 그냥 보험 설계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보험금을 받는 데 있어서 책임은 솔직히 전혀 없어요. 예,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나 아니면 지금 안 되겠다. 예. 그리고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거는 자살이 아니다. 예. 추락사다. 라고 이제 제가 정황을 좀 포착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 안 듣더라고요. 보통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가지고 기사를 엄청나게 냈어요. 이 기사가 지금 찾아보다 몇백 개 될 거예요, 아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니까 막 따라서 쓰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영수증인데 여기 연체증이 1,300만 원 써 있잖아요. 아니, 3,400만 원. 3,400만 원인데 그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응급실 가면, 그러니까 중환자실 가면 병원비는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오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기 기증했다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하게 되면 병원비 1,000만 원 깎아준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돈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시신을 인계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줘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이제 망인은 사망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변호사랑 같이 일을 했는데 병원비를 안 주니까 시신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병원비를 좀 깎아달라. 깎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깎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기를 기증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좀 환자가 있으니 장기를 기증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실비 선지급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그 300만 원 이상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그 병원비를 70%를 선지급을 해드려요. 여기서 70%를 딱 빼보면 아마 2,4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가지고 저희가 시신을 인계를 받았어요. 시신기를 인계를 받고, 시신을 인계를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말할 게 굉장히 많은데, 예,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뭐 드라마도 써도 될 정도인데, 계속 그 방송 내고 막 기사 내고 막 기자들 쫓아가게 만드니까 이제 병원에서 저하고 그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할 거냐 그래가지고 초진 차트 바꿔달라. 바꿔줄 때까지 한다. 하니까 바꿔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의도적 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자살이랑 관계가 없으니 보험료가 지급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2억 2천 정도? 예,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불필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감동드리고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뭐냐면,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착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냥 영업인으로서, 내가 보험 설계사로서 나 아니면 안 될 일을 그냥 한 것 뿐이에요. 한 것 뿐인데, 얘기를 잘하고, 출입구로 싸우고, 뭐 경찰서도 가고, 대신해서 가고, 뭐 병원은 뭐 거의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된 이후에, 이제 대사관에서 어떻게 한국인이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냐, 해가지고, 우리가 돈만 벌고 싶고, 일 조금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뇌에서 이걸 했을 때 얼마를 돈 벌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돈이 안 벌어지면 선뜻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영업인은 하루하루가 이제 시간이 다 돈이고, 다른 데 신경 뺏겨버리면 영업하는데 돈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아니, 돈을 못 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고민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다. 예, 실제로 못 받았을 거예요. 예, 제가 안 도와드렸으면. 근데 이거를 최대한 좀, 그러니까 뭐 진정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파생된 이제 계약이나 뭐 이렇게 나한테 만들어졌던 일들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돈도 좀 많이 벌었고, 이제 계약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건 나왔거든요. 200건이면 여기 보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텐데, 제가 계약을 한 달에 한 50건 정도 했었어요. 요새 이제 사장이니까 안 하는데, 그럼 한 2천만 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면은 200건이면 대충 이것 때문에 한 8천만 원? 이렇게 계산하기 싫은데, 하여튼 그렇게 벌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이걸 하면 돈이 얼마 나오네? 이런 계산은 못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때 신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하니까 그렇게 돈도 벌고, 또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신인인데 보험 설계사로서 이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해서 뭐 상도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와이프도 만났어요. 와이프가 아까 여기 강의할 때 다음 타 강의였어요. 예, 저 보러 온 건 아니었고, 예, 다음 타 강의였어요. 다음 타 강의였는데 와이프가 이제 기후변화 그 전공이거든요. 그거 알려주려고 왔다가 이제 저녁 먹으면서 이제 눈이 살짝 맞아가지고 바로 이제 좀 데이트도 시작하고 하면서 2018년도부터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예. 저는 사실은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그 보험 영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겉멋이 들어. 남자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배욕, 명예욕, 우월욕, 권력욕 이런 불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사장 되고 싶고 막 높이 올라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30대 초에 사업 잘못 건드렸다가 2억 가까이 빚을 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들어가긴 했는데 저축은행이라고 해봐야 뭐 월급 얼마 안 돼요. 200에서 300 초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는 뭐 이자 한 150, 160 뭐 이 정도 되면 그때 역삼 이 근처에서 제가 오피스텔 살 때인데 한 오피스텔에 50만, 60만 이렇게 되면 뭐 남는 돈 없어요. 남는 돈 없고 30대 초에 그러니까 2010년, 2012년 한 요때 2012, 14년 요때인데 그러고 나서 뭐 여자 뭐 이런 거 뭐 데이트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나한테 있어가지고 데이트를 한다? 미친 짓이었어 사실은. 예. 그랬는데 이제 보험 영업도 사실은 그냥 나 살라고 시작한 거지 뭐 내가 앞으로 만날 고객들 내가 무슨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거 절대 아니에요. 예. 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좀 어떤 걸 좀 느꼈는지 보험의 본질이 뭔지 좀 따져봤는데 보험의 본질이 뭐냐면 보험은 위험하다의 험자와 보호하다의 보자를 합쳐서 위험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고객의 위험을 언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호할 수 있을 때 보호를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그 정신으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도 좀 만났고 그리고 와이프는 사실은 그 미얀마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위잖아요. 우리가 경제 10위이고 뭐 미얀마는 사실 좀 많이 밑인데 근데 와이프가 그 UN 직원이에요. UN 직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진짜 잘했었고 거기 들어가기도 진짜 힘든데 원래 접점이 없었어요. 저하고 전혀 없죠. 당연히 없죠. 이거 다음에도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이제 UN에도 한국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보험설계사 이미지가 어떤지는 다른 나라에도 다 아는가 봐요. 근데 나이 차이가 11살이에요. 11살에 보험설계사 만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쳤냐고. 예. 근데 웃긴 건 제 주위에도 약간 난리가 났어요. 왜 네가 미얀마 사람한테. 하여튼 뭐 양 좋다.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근데 와이프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한 2번 울가 뭐냐면 사람들은 왜 나를 보지도 않고 그 무조건 만나지 마라 안 좋다 뭐 지금 돈 벌어도 나중에 뭐 보험설계사들은 뭐 나중에 뭐 하여튼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무슨 본인도 확신이나 일종의 뭐 계기가 있었는지 본인은 되게 확신을 했대요. 나랑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뭐 돈도 잘 벌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본인 확신이고 근데 주위에서 계속 정말 친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하여튼 끝까지 나를 선택을 했고 그 친구들이랑도 오히려 이제 나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꼭 이 미얀마 망인이 됐던 제 고객을 도와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제가 좀 열심히 사는 걸 좀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